오늘의 여러분 연속 마지막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어쩌면 또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어려운 친구는 일단은 넘어가도 괜찮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정리라는 걸 소개해 드릴 거고, 한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한번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설명할 때 그걸 고민해요. 여러분한테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좀 스토리를 들려고 노력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듣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여기가 27쪽인가요?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이 다음 장까지 하면 1단으로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학원과 비교해보시면요, 혹시 수학원이 1단원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지수 여러분 기본 계산 연습 많이 했었지. 그리고 그걸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만들었잖아. 그것까지 다 끝난 1단원이야. 근데 걔랑 비교하면 완전 진짜 양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은요, 위에다가 필기 하나 있습니다. 자, 얘는 어쩌면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이란 걸 배웠고, 이제 와서 보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는 굉장히 예쁜 함수예요. 어떤 측면에서?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자, 연속 함수는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늘 연속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설명 못하는 내용도 많아요. 연속 함수는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요,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때 좋은지. 그 첫 번째가 뭐다? 자, 여기 있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나름 잘 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눈앞에 어떤 미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어떤 함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있겠지만 이번에 배운 뭐 이런 함수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몰라요. 그치? 근데 자, 이런 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면서 최대값, 최소값 많이들 구해봤잖아. 때마다 구해봐요. 함수를 배우기만 하면. 근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항상? 그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당장 아는 것 중에도 그런 함수가 있어. 이름 있는 것 중에. 누구게? 여러분, 예를 들어 이 함수는요, 최대값 있나요? 여러분, 얘 없죠? 이런 모양이잖아. 없어요. 없잖아. 실제로 뭐야? 사실 1차 함수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최대값 있나요? 이거 어디서 그런 게? 끝이 없는데. 그치? 즉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있냐 혹은 최소값이 있냐 그러면요,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고 사실 알 수가 없잖아. 지금부터 이 정리는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릴 건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그 보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릴 수 없어도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다는 걸 보장해주는 정리야. 이해돼? 그리고 미래 말하지만 대체 문제 풀 때는 딱히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랑은 사실 거의 연관이 없고, 한번 일단 한번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리가 지금 여기 써있는 요게 이 정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슨 정리라는 걸 가끔 배우잖아. 이제 이런 정리고, 원래라면 제가 증명도 해야 되는데 증명 쓰게 할 겁니다. 써먹어 볼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는요, 어떤 미지의 함수가 있어요. 자, 필기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그런데 항상 쓸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해 주면요, 어떤 게 된다라는 정리입니다. 자, 어떤 조건인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닫힌 구간을 배웠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 함수가. 그리고 자, 두 번째, 거기서 정의된다고 항상 있진 않고요, 거기서 연속이라는 또 보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 이거 두 개가 만족되면요, 자, 여기가 결론입니다. 이 함수는요, 이 구간에서 무조건 반드시 최대값도 같고 최소값도 같는다 라는 걸 보장해주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속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즉 연속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밑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예시입니다. 한번 필기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상 여기 있는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이게 1번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떤 발레 같은 거예요. 즉 닫힌 구간을 꼭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쪽이 열려 있잖아. 자, 맨 왼쪽 그림 보시세요. 자, 이 그래프 보고 말이야. 원래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위, 가장 아래. 자, 이 형사님들 최소값은 있나요? 가장 아래는 있지. 여기 있잖아요. 최대값이 있을까요? 오른쪽이 포함 안 된 바람에 최대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없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닫힌 구간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닫혀 있어야 돼요. 양 끝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얘도 지금 뭐가 없어요? 최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닫힌 구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 여러분 사실 그동안 1학기까지 최대값, 최소값인데 항상 이제 와서는 항상 이걸 줘요. 주는 이유가 있는 사실 이걸 줘야 되는 거야. 사실 닫힌 걸 줘야지 양 끝점 넣어봤잖아. 이제 그 내용들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닫힌 구간을 필연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당연히 이렇게 둘 다 열려 있으면요.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그림이 1번이 없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 발레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 그림이요. 연속도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봐봐. 자, 여기 2번 그림. 닫힌 구간은 맞지? 양 끝이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요거 그림 보시면 최대값 있을까요? 최대가 없어요. 가장 위가 없단 말이에요. 최소값은 없지. 이 원인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연속이 만족이 안 되면요. 또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은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2번이 없다면 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발레 같은 걸 한번 일단 쭉 보여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내용은요. 연속함수면 이제 물론 이 조건도 필요하지만 연속함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176번 가보실래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놀랍게도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저걸 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밑에 한번 관련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래요. 이 문제 혹시 선중아 몇 학년도 풀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몇 학년에 배우는 줄 아세요? 고1 때 배우잖아. 여러분들 이차함수론들 물론 여러분들 고1 학생들은 못 풀겠네요. 뭐 때문에? 이 기호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이 기호를 저번에 이번에 처음 배웠잖아. 자, 이 기호 해석하면 뭐다? 이거죠. 이 범위에서 이거 최대값 시작 구하기 우리 1학기 때 잔뜩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미 2차 함수는 분석이 끝났잖아. 또 얘에 대해서는.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2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항상 어디인 줄 아세요? 후보지가 꼭지점과 양끝점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 수 있어요. 풀어보실래요? 사실 이번 편이 원래 그런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대값 많이 풀어갔잖아요. 사실은 같은 기회 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왜 나왔어요, 선생님 이런 게? 뭐 이유도 있겠지. 근데 이유는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실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 풀 때 마음가짐은 그냥 옛날의 뜻이 최대값, 최소값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못 그려도 몇 가지 어떤 방금 말한 대로 이미 분석들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기억나고 1학기 때 2차 함수 최대값에서 맨날 나오잖아. 지원했던 이거. 그때 이게 훈련이 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76번은요. 2차 함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는 최대랑 최소의 제가 아마 1학기 때 후보란 말을 씁니다. 이게 후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할게요. 알겠지? 자,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함수는 특히나 주의할 때가 있죠. 꼭지점까지 체크를 하라고 옛날부터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개를 다 체크해서 자,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정답 쓰실 때는 뭐 최대값이 1이다. 혹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출처까지. x가 1일 때 최대값이 1이다. 항상 출처까지 같이 말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가장 작은 거. 마삼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 여기 요 친구 보이세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원래는 원칙이야. 제가 매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최대값 문제는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린 다음에 잘라 보는 문제 원래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석이 될 거예요. 항상 적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외국 문제는 실제로 그려도 볼 거예요. 좀 애매할 때가 그려보시면 최고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혹시 오른쪽에 약간 공간 있으신가요? 여기다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어차피 이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이미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종류 나왔어요. 조사를 먼저 해봐야 돼. 이렇게 두 개만 보고 최대값이 있을까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위의 정리입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 정리는요. 이게 있다는 걸 보장해 줍니다. 일단 원래는 구하기 전에 이걸 한번 체크부터 해보고 있다는 게 판명이 되면 이제 하라는 문제거든요. 원래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주어진 구간이 무슨 구간? 닫힌 구간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닫힌 구간 맞나요? 오케이. 닫힌 구간을 줬네요. 체크하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 2차 함수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맞나요? 연속 맞나요? 여러분들? 우리 2차 함수는 언제 연속이지? 지난 숙제 보시면 항상 연속이다. 당연히 여기서도 뭐예요? 연속이 됩니다. 실제로 원래 여기 왜 나왔냐면 원래는 이제 이것도 한번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 정리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잖아. 그 말은 뭐야? 구하기 전이지만 우리는 뭐를 보장할 수 있다? 최대값, 최소값 정리에서 이게 일단은 있다는 걸 원래 먼저 보장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일단 판단해도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사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묻는 거는 최대값, 최소값만 묻고 있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 이해돼? 원래 여기 나온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177번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지. 178번 무슨 함수예요? 무리함수지. 얘네들도 원래 저희가 분석을 이미 다 끝낸 함수들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위에다가 필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혹시 여기 위에 여백이 있으면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결국 이제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제 뭐 위에 정리를 몰라도 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동안 많이 구해왔었고요. 위에다가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쩌면 그냥 정리라는 별개로 그냥 구하라고 시켜요. 구해보라고. 시간 하나 주고, 구간 하나 주고. 그치? 자, 구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필기할게요. 자, 원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밑에 여기 코알라가 말했잖아.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자, 원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그래프의 해석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 최대값, 가장 아래, 최소값을 원래 봐야 됩니다. 저거 항상 그 말 했어요. 원래는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고차를 통해서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혹은 이제 이미 분석을 끝낸 아까 2차 함수처럼 몇몇 함수는 안 그려도 됩니다. 대충 위치를 알아요. 딱 보면.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린다고 치면요. 크게 두 파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좀 쉬운 함수가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할 건데요. 자, 필기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게 1차 함수입니다. 이 친구랑 누구? 우리가 고1 때 배운 유리함수랑 그리고 고1 때 배운 무리함수 얘네들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이 세 함수는요. 최대값, 최소값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어디인 줄 아세요? 무조건 양 끝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그냥 푸는 법 설명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1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요,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무조건 양 끝입니다. 혹시 이유 아세요? 자, 한번 제가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얘는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래, 사실. 필연적으로. 자, 1차함수는 이런 모양이죠. 1차함수는 이런 모양은요, 너네가 어디를 잘라도 항상 어디 있어요? 양 끝에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말 몇 번 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그 그래프의 결과물이에요. 그치? 그래서 양 끝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아는 유리함수는요, 또 이런 모양이잖아. 가운데 점근선을 이렇게. 자, 유리함수론들, 자, 혹시 저한테 이런 말 할까? 미리 말할게요. 쌤, 이렇게 자르면요, 이렇게 줄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면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발산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유리함수 줬단 말은요, 이런 거는 절대 안 주고,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잘라보시면 항상 또 어디 있어요? 양 끝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함수. 보통 뭐 요런 나늘치라고 하죠. 요런 모양. 얘도 자르면 어디 있어요? 어디를 자르든 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요, 밑에 있는 몇 번이죠? 바로 밑에 있는 177 이런 친구들이 그냥 양 끝 넣으면 거기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몇 가지 주의할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야? 방금 봤죠. 자, 2차 함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어디에 가능성이 또 있어요. 양 끝도 있지만 이쯤 여러분들이 꼭지점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서 양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잘 자르면. 그래서 항상 2차 함수는 예로부터 꼭지점의 세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에 보시면 모양이 그래요. 꺾이거든요. 한번. 이해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베이직셀의 문제라서 미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필기를 맞아내면 양끝도 물론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양끝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 거야. 사실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프 보면 되는데 다들 못 그린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여기 해설지 보시면요, 여기 저 친구 말한 대로 딱 해설지가 그래프 그려서 가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지를 봐도 도움 못 받는 이유가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얘는요, 제가 이제 꼭지점처럼 사실 뭐 좀 쓸 말이 없어요. 얘는 제가 5점반에서 뭘 안 썼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저거 이렇게 꺾이는 점이 있어요. 거기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봐봐, 이어서 봐봐. 필기 하나를 추가할게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얘를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제 맘대로 구간은 0부터 2까지로 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혹시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기억나세요? 제가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라고 이번 기말 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절대값 함수는 그리는 순서가 뭐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립니다. 없다고 치고. 자, 1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1차 함수. 자, x절편 1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그린다?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x 주위로 쭉 접어 올리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혹시 여기 꺾이는 점 보이세요?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꺾이는 점이라고 할게요. 꺾이는 점이 생겨요. 그럼 상상해보면 접어 올리잖아. 꺾이는 점이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이럴 때는요, 자, 지금부터 한번 주어진 구간에서 한번 잘라볼까요? 자,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끝이 아닐 수 있어요. 꺾이는 점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꺾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도 함부로 양끝점만 체크하면 안 되고 이 꺾이는 점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울까봐 한 가지 좀 스포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절대값 함수는요, 꺾인다는 가정하에 최소값이 항상 얼마일까요? 항상 0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무조건 접어 올리잖아. 그럼 제일 작은 게 뭐가 된 거예요? 무조건 0이 밑에 다 없단 말이에요. 접어 올렸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5점만은 필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가지 그냥 좀 스포하자면 보통 꺾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거의 그냥 0입니다. 물론 여러분 조심할 건 있어요. 만약에 애초부터 함수가 예를 들어 애초부터 함수가 안 꺾이는 함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꺾인다는 가정하에는 항상 무조건 0이 돼야겠지. 그렇죠. 그리고 최대값은 아마 양끝점에 체크하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7번, 178번 한번 그래프 그리지 말고 풀어보세요. 어쨌든 여기는 뭐 어려운 함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의 의도는 저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라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인데 막상 문제 풀 때는 그닥 안 써요. 뭐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연속함수는 좋구나. 좋은 경우만 가져가세요. 연속함수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걸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배운 웬만한 함수는 다 연속함수였어요. 1학기 때 지수함수 연속함수입니다. 로그 다 연속함수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함수가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연속인 게 원래 특이해요. 웬만한 함수는 연속이 잘 안 나와. 우리 얼마 전에 숙제할 때 막 끊겨 있잖아. 원래 그런 게 더 많아요. 함수에는. 자, 밑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177번 한번 물어볼게. 자, 요거 유민아, 혹시 이 친구 최대값 얼마예요? 최소? 0이요? 최대. 저 혹시 여러분들 저 왼쪽에 있는 끝점 넣으면 뭐 나와요? 자, 마이너스 1 나오지? 자, 오른쪽 끝점 넣으면 뭐 나와요? 혹시 이렇게 안 나오는가요? 여기 어떻게 나오시죠? 그쵸,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유리함수는 무조건 양끝점에 있다라고 분석 끝내드리겠습니다. 양끝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입니다. 자, 178번에 자, 누리야, 얘 최대값 얼마예요? 2요. 최소값은? 0. 귀찮으니까 영어로 쓸게요. 맥시멈은 2, 미니멈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의 문제들이 뭐냐면 이제 주어진 구간들을 보시면 닫힌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닫힌 구간이 아닐 때는 아까도 말했지. 최대값, 최소값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자, 위에다가 한번 비추어 볼래요. 이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뭐? 최대값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지를. 즉 이번 오른쪽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고 있다면 두 번째 그게 얼마인지 한번 값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과 비교하자면 이제는 보장이 없어요. 왼쪽은 닫힌 구간이 연속해서 보장이 있어요. 그럼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구간 자체가 닫힌 구간이 아니야. 그 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얘를 풀 건데 여기는 사실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릴 줄 알면 정말 그냥 심플해져. 그래서 짜려면 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혹은 최대값이 있는지 최소값이 있는지. 자, 밑에 있는 문제 무리함수고 밑에는 2차 함수니까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냉정히 말하면 이제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뭐 저희가 지금 고2 때 소위 기본 함수들 그 중에서 아주 예쁜 함수가 나왔거든요. 뭐 표준형 것들은 당연히 구할 줄 아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수업 준비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 못 구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가끔은 돌아가는 게 더 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심플하게 그릴 줄 알면 정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좀 노력해서 몇 가지 간단한 유형들은 제가 아마 첫날에 소개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79번입니다. 자, 이 친구 한번 간단히 볼게요. 혹시 까먹었다면 또 한번 필기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무리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최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리함수는 소위 난을 쳐야 돼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쉽게 뽑는 거군요. 요게 0되는 x, 여기 뒤에 이 숫자 이렇게 가져오면 그냥 출발점이에요. 마치 꼭지점 붙이시 하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꼭지점 붙듯이 똑같이 뽑으시면 돼요. 출발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 친구는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억나, 무리함수는 모양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나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모양을 알아봐야 돼. 그리고 모양을 아는 방식은요. 자, x 앞에 부호랑 루트 앞에 부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혹시 여기 몇 4분면이에요? 4사쪽이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는 그릴 줄 알기 바랍니다. 왜냐면 봐, 얘는요. 왜 그리냐면요. 자, 일단 5는 아니겠지. 못 넣잖아. 2가 공정모가 될 것 같은데 2가 최대 최소인지 사실 여러분들 알아봐야 돼요. 찍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려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려보시면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축을 안 그리고 약식을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발점의 x가 1인 거 알고 있죠? 이제 한번 이 가위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위는요, 어디부터?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를 보겠다는 가위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자, 최대값 있을까요? 이 최대값이냐? 즉 x가 2일 때 y값이 얼마예요? 얼마야지? 1인가요? 최대값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값은 있게 없게. 최소값은 원래라면 오른쪽인데 못 넣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사도 하셔야 돼요. 조사할 때 없는 쪽은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최대값은 1, 그래서 없다고. 그리고 왜 안 되냐면 위에 정리해서 닫힌 구간이 만족되잖아요. 연속은 맞거든요. 닫힌 구간을 줘야지 보장이 생긴다. 그 교훈을 주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80번에 여러분들 2차 함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중3 때부터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래로 불러 꼭지점 x값 3이죠. 구하신 다음에 이 구간을 한번 잘라보시면요. 자, 양 끝점 무너치. 즉 최대값이 없고요. 최소값만 존재하겠네요. 얼마? x가 3일 때 y값이 마육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최대값은 0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밑에 있는 181번. 자, 이거 베이디센의 유형 문제 나오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려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못 그리면 그러니까 혀가 길어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못 그린다 하자고 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다른 꼼수, 뭐 꼼수는 아니죠. 뭔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돌아가야 돼.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려보세요. 이 정도는. 얼마나 쉬운 유리함수예요. 그렇죠? 자, 한번 그려보시고, 자, 이번 문제는 이 5개의 구간 중에서 최대값이 없는 게 있나 봐. 그릴 줄 아는 거 보고 하면 돼요. 못 그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막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 되나. 이런 막 못 그리니까. 자, 이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유리함수 나왔는데,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그리실 때 또 역시나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모양은, 자, 이 친구가 모양을 알려줍니다. 즉, 모양이 얼마다? 여기가 양수일 땐 저희가 이렇게 지나는 모양이다라고 배웁니다. 1, 3.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좀 크게 그릴게요. 자,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함수마다 중요한 것들 있잖아. 1차 함수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꼭지점, 무리함수는 출발점, 유리함수는 정근선, 지수함수는 정근선, 로그함수는 정근선, 삼각함수는 그냥 걔는 스페셜입니다. 걔는 그냥 걔예요. 걔는 뭐 주기성 이런 거. 어쨌든 얘는 정근선이 있습니다. 몇 개 있죠? 2개가 있어요. 그 2개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사실 x만 알아보면 돼요. y 쪽 관심 없고요. x만. 그리고 알아보는 게 굉장히 이지해요. 그러니까 얘 연결 됩니다. 결국 정근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라인이고 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을 알아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력만 좀 하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보기를 보자마자 1초 만에 일단 최대값 있는 거 아시겠어요? 누구는 있게요? 자, 1번, 2번, 5번은 무조건 있겠지. 얘는 위에 있는 정의를 만족합니다. 닫힌 구간의 연속이면 무조건 있습니다. 안 봐도. 그 저희는요, 사실은 듣기만 당연히 정근선 근처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왜? 4번 잘라볼게요. 자, x가 2부터 3까지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요.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네요. 최소값이네요. 오른쪽에 3번은요. 반대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연속함수 이렇게 좋대요. 연속함수면 안 그려봐도 보장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문제를 그냥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사실 여기랑은 별개로 옛날에 배웠던 거 꺼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자, 정리. 이게 이제 또 약간 중요해요. 어쩌면 시험에 나오는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것 같고. 자, 이 친구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장에 이어서 연속함수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게 좋다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뭐냐면 사이값 정의입니다. 자, 이 사이가 뭐냐면 혜원아. 자, 이 사이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사이를 말합니다. 뭐랑 뭐 사이를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스토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아까처럼 어떤 미지의 함수를 활용해 볼게요. 즉 사실은 연속 함수면 좋은 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이값 정의는 어떤 질문을 시작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함수에 여기 어떤 구간을 한번 정해드릴게요. 어떤 A라는 점부터 어딘가 있겠죠. B라는 점까지. 자, 이 구간에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지의 함수가 뭔지 몰라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할 거고요. 혹은 우리가 이번에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긴 하겠죠.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이가 뭐냐면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는 지금 여기 사이를 말합니다. 요 양 끝점 사이에 보시면요. 여기 사이에 숫자들이 몇 개 있을까요? 뭐 무수히 많겠죠. 그치? 근데 이런 질문 해볼까요? 제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K라는 수를 한번 가져해 볼게요. 어떤 K라는 수가 있겠죠. 뭐 뭔지 몰라요. 근데 과연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이 K라는 수랑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왜? 예를 들어 늘 이렇게 그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연속함수는 사실은요, 이 내용 설명을 지금 바로 할 수도 있긴 해요. 연속함수라면 여기 사이에 얘랑 만나는 게 하나쯤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연속함수의 그래프의 뜻이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끊길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난다는 이런 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줘도 연속함수라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쯤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이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 최소 한 개라고 하냐면 사실은 한 개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 이 함수의 모양을 모르니까. 대신에 최소 한 개가 있다는 걸 보장해준 정의입니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그리면 이래 버리면 이거 아닐 수 있잖아요. 연속함수라서 이런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페이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가져 드리고 제가 시범을 드릴 겁니다. 시범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문제 풀 정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이값 정리도 앞장과 비슷하게 필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리를 또 함으로 붙습니다. 조건들이 좀 있어요.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 정리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첫 번째는요. 앞장과 동일하네요. 닫힌 구간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함수가 닫힌 구간이 아니면요. 또 이러다 보장이 없어요. 닫힌 구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장과 사실 2번까지 똑같습니다. 연속이 돼야 돼. 어쩌면 제일 핵심이야. 끊겨있지 않아야지 그런 보장이 있어요. 무조건 연결이 돼야 하나쯤 만날 거 아니야. 연속.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저희가 밑에 이제 문제 볼 때 체크를 할 건데 쌤 FA가 뭐예요? 왼쪽 끝점입니다. 왼쪽 끝점과 FB 오른쪽 끝점이 사실은 좀 다르다는 가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럼 저거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럼 자 다시 이거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이 정의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이값 정의지. 똑같은데 사이가 있을까요?
이런 사이가 있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 FA가 1이고 FB가 1이래요. 사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좀 달라줘야 돼요. 달라야 사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나온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요, 자, 방금 제가 말로 한 결론이 약간 되게 좀 정없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자, 여기가 결론입니다. 이게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A라는 끝점입니다. 어떤 점이 있겠죠. FA, 왼쪽 그림. 그리고 FB, 오른쪽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사이가 자, 닫힌 구간, 양 끝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이라는 말은 여기 사이 좀 어때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연속이니까. 그리고 두 개가 다른 조건은 다르게 줘야지 사이가 생겨요. 사이가. 그치?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돼. 지금 저 1번, 2번, 3번이지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결론이 뭐냐면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방금 제가 했던 말입니다. FA와 얘랑 FB 여기 사이 있지? 여기 사이에 자, 수학에서 임의란 말이요, 아무거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K라는 수를 주면, 봐봐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몰라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한 번쯤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 점을 C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이 K를 가리키는 C라는 점이 최소 몇 개는 있다? 한 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결이 돼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려면 끊겨도 중간에. 이해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 이런 점이 하나쯤은 있다 라는 일단 얘기를 하는 정리예요. 자, 일단은 그렇고,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저희 이제 문제표로 가야 됩니다. 자, 얘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정도로만 훈련하시면 되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설명은 이렇고, 저희는 실제 문제가 자, 이겁니다. 자,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이거를 좀 훈련을 합시다. 이거를 가끔 수령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갑자기 위에서 한참 함수 얘기하다가 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실제로 여기서 유명한 문제는 방정식입니다. 함수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저걸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보이시오, 오랜만에 증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를 드리자면, 여러분,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지. 여러분들이 고1 때 3차 방정식 푸는 것도 배웠잖아. 근데 아마 한번 시도해보시면 이번 페이지는 안 풀립니다. 당연히 안 풀리는 거죠. 풀리면 이런 걸 보일 필요도 없고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번 페이지는 3차, 4차 여러분들이 못 구하는 방정식을 줘.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얘가 지금 여기 사이에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하나가 있대요. 최소 하나가 있대요. 그거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돼? 다시 여러분들 근을 못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못 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얘 방정식의 근이 아마 이론상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최소 한 개가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걸 한번 지금부터 위에 사이값 도리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친구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필기를, 자, 여기에 필기를 잘하세요. 똑같이 따라하면 다 풀리긴 해. 다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자, 증명, 영어의 프루프죠. 자, 증명을 해볼까요? 일단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봐봐, 여러분들. 이것도 스토리를 들어볼게요. 위에 있는 이 사이값 중 여러분들, 함수 관련 내용이야, 방정식 관련 내용이야? 원래 저녁리는 함수 내용이에요. 함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뭘 많이 봤냐면, 얘들도 얼마 아니야. 우리 얼마 전에 삼각 방정식 풀 때 이거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함수로 가는 거 배우잖아. 그걸 할 겁니다. 근데 니는 함수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하자? 여기 왼쪽을요, 하나의 함수라고 가정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오른쪽을 0을 남기는 게 잠시 후에 들으면 알겠지만 편합니다. 꼭 0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0이라고 적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이렇게 먼저 가동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을 통째로 묶어서 fx라고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 증명을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가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1학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자, 그런 작업.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증명할 때 사이값 정의라는 걸 써야 돼. 그 말은 뭐야? 쓰기 전에 위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를 딱딱딱 먼저 하고 갈 겁니다. 그걸 체크해줘야 그러므로 그거에 의해서라고 말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차례냐면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해설지 보면요. 이렇게 안 써요. 말로 쭉 풀었었는데 저는 좀 이제 구조화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지. 사이값 정리를 쓰고 싶어요. 조건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 조건이 뭐예요? 얘는 어디에서 정의가 돼야 돼? 선생님, 얘는 열린 구간인데요. 자, 이 열린 구간을 닫힌 구간을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라고 조건 하나 마주시켜줄게요. 닫힌 구간. 그러니까 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뭐를 보여줘야 돼? 이 함수가 여기에서 뭐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연속이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 숙제를 해봤다며 3차 함수지. 얘는 언제 연속이죠? 항상 연속이지. 여러분들이 다항 함수 이게 상식입니다. 다항 함수는 항상 연속이 됩니다. 100차든 뭐 1억차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fx는 다항 함수이므로 여기에서 연속이다. 선생님 이거 근데 연속인 거 뭐 따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항함수 이므로가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 결론을 그냥 쓸게요. 뭐 특별히 증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이므로 연속일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자, 세 번째 뭐를 체크할 차례예요? 위에 보시면 위에서 그럼 뭐 하더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양 끝점 넣어서 뭐 보여줘야 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양 끝점 넣어볼까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요.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3 나오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오른쪽 끝점 f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뭐 나올까요? 3 나오지. 즉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음수가 되네요. 1을 넣었더니 3 양수가 되네요. 사실은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결론 이 문제의 핵심은 음량이 중요합니다. 이게 음수 한쪽이 음수 한쪽이 양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 딱 가능해져 버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양 끝 다르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그러므로 뭐를 쓰냐? 사이값 정리의 결론을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를 그래 천천히 할게요. 이용하자. 이용할 수 있다. 네. 정리의 결론이 있을까요? 좀 예쁘게. 정리의 결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결론이 뭐였냐면 이 양 끝점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도 그거를 가리키는 x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사실은요 이미 여기서 거의 끝나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 이거 보인 거야 이미 사실. 자, 왜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왼쪽 끝점이 0보다 작은 수였지. 그럼 제가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요?